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더위에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조금 경제학도 아니고 약간 과학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진화론 쪽에서 이제 경제와 관련된 쪽인데요. 미움받는 식물들 이런 책입니다. 겉에 막 여러 가지 민들레 이런 그림이 그려 있죠. 미움받는 식물들은 한마디로 잡초입니다. 왜 미움받느냐? 인간이 쌀, 밀, 보리, 옥수수 이런 거, 콩 이런 거를 키우는데 잡초가 자라서 이 수확량을 줄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저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이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잡초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인 존 카디너는 현재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농경제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평생을 이 잡초 제거하는 방법 같은 거를 연구를 했고요. 단순히 교수가 아니라 연구원 같은 데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농부들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걸 연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 매미가 아주 크게 울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착 생활을 왜 하게 되었나? 당연히 저는 예전에 중학생 때 세계사를 배우면서부터 그 농업을 시작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수렵 채집을 해서 여기저기 과일을 따먹고 다 따먹으면 딴 데로 옮겨가고 또 사냥을 많이 해서 동물이 줄어들면 딴 데로 옮겨가고 하던 인간이 작물을 재배하면서 한 곳에 머물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저자가 특이한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작물을 지배한다고 정착할 필요는 없었다. 예를 들어서 봄에 넓은 땅에 씨를 뿌리고 쌀, 밀 이런 거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한 6개월쯤 후에 돌아오면 막 옥수수가 열려있고 콩이 열려있고 밀이 열려있고 그러면 따면 되는 거지. 그 씨를 뿌리고 따는 것만 필요하다면 사실은 인간이 거기 계속 그 밭 옆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아마 경제학자는 누가 아마 훔쳐갈까봐 겁이 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이 저자가 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원시인들이 씨를 뿌리고선 6개월 후에 돌아와 보면 거기에 콩을 심었든 옥수수를 심었든 밀을 심었든 그 원래 작물은 다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사라는 것에서 씨를 뿌리고 나중에 수확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 중간 과정은 한마디로 잡초 제거가 농사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저자가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잡초란 무엇인가? 참 이것도 그렇죠. 잡초라는 것은 뭔가? 사실은 우리가 잘 먹는 쌀이나 밀이나 잡초나 다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잡초라는 것은 우리가 유용한 것을 주지 않는, 그래서 장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식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자리를 벗어나는 식물,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막 산이나 늪지에 막 펴 있다면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밭이나 논에서 그것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초는 결국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한 정의는 힘들고 그냥 딱 보면 농사꾼은 잡초란다 라고밖에 정의를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재미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잡초에 근데 일반적인 특성이 있답니다. 잡초는 일단 씨앗이 아주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정말 마음 먹고 잡초를 죽이려고 발벗고 나서 24시간 일하거든요. 365일. 그래서 이런 인간의 그 견제를 피해서 잡초가 계속 번식하려면 일단 씨앗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이 떨어진 씨앗이 바로 그 다음에 나거나 막 이렇게 바로 나면 또 인간이 쉽게 뽑아버리고, 또는 잡초가 태어났는데 그 해에 갑자기 이제 나중에 일이지만 어떤 농약이 개발돼서 잡초를 싹 죽였다. 그럼 잡초는 멸종되거든요. 지금 농약을 엄청 뿌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년, 30년을 그 땅 속에서 씨앗으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지금 골치 아파하는 잡초들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기가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일단 발 아래서 씨에서 자라면
그러니까 2, 30년을 땅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여건이 맞아서 자라기 시작하면 재빨리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자라면 또 농부 다 뽑아버리죠. 그 다음에 잡초가 모든 씨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가 한꺼번에 나면 농부가 삽시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농부인테 골치 아프게 100개 중에 10개는 3월에 나고 10개는 4월에 나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나야지 농부가 잠깐 지쳐서 또는 휴가 갔을 때 잡초가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화 시기가 씨앗에서 싹을 틔우는 시기가 잡초는 또 다 제가 똑같은 잡초 씨래도 서로 양보하면서 네가 먼저 싹을 틔워, 네가 먼저 싹을 틔워 이런 넌 나중에 해 이런 식으로 또 짜고 하듯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략들이 마치 기업이나 경제학의 전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서론 이후에 이 책은 8가지 잡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 쪽에 있는 4개가 조금 재밌고요. 뒤로 갈수록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자가 이렇게 배치해 놨고요. 이 민들레가 처음 나오는데 이거 재밌는 케이스더라고요. 오랫동안 민들레는 인간이 좋아한다. 여러분 저도 민들레에 대해서 나쁜 인상이 없어요. 근데 민들레는 예전에 우리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한약이나 이런 데서 약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노란 꽃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일부러 갔다가 이렇게 집 근처에서 피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상용, 약용으로 사람들이 사실은 좋아했던 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민들레 때문에 민들레 이렇게 좀 가루가 날리면 재채기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몸에도 나쁜 것이 없고요. 작물에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즉 내가 쌀 농사, 콩 농사, 옥수수 농사, 감자 농사를 짓는데 민들레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민들레가 왜 잡초냐? 민들레가 잡초가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되게 특이한 사정 때문이라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한 100 몇십 년 전부터 잔디에 애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즉 잔디는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미국 사람들 보면 맨날 그 잔디깎이로 앞에 잔디를 깎고 있죠. 미국 사람의 꿈은 집을 갖고 집 앞에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는 이런 집을 갖는 게 꿈이라서 일단 집을 사면 집 앞에 잔디를 쭉 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미국 사람의 행복한 생활인데 문제는 민들레에게 딱 약한 민들레가 천적인 식물이 잔디랍니다. 잔디밭이 있으면 거기 민들레 씨가 몇 개 날아들면 잔디밭이 쑥대밭이 돼서 1년 후에는 민들레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정말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민들레를 이제 싫어하는데 이 저자는 사실은 민들레를 좋아해서 뜰에 민들레 그냥 놔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이웃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배를 누르면서 왜 민들레를 안 없애냐. 일단 너희 집에 민들레가 있으면 그 민들레 씨앗이 날라와서 우리 집에도 민들레가 되니까 빨리 치워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잔디밭에 민들레가 퍼지면 집을 팔려고 할 때 집을 사러 온 사람이 이 집 봐라. 이거 민들레가 이렇게 잔디밭이 민들레밭이 될 정도로 이렇게 흉악스럽게 됐는데 이 집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이 집주인은 지금 돈이 궁하겠구나라고 해서 집값이 막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잔디밭에 대한 애착으로 민들레를 미워했는데 요새는 집값 하락 때문에 민들레를 꼭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아이러니컬하게 이 해롭지도 않은 민들레를 죽이려고 미국에서는 잔디밭에 엄청 농약을 살포해서 사실은 자기 집 정원에 농약을 살포해서 식구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인간과 잡초의 관계는 사실 보면은 약간 말도 안 되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저기라는 식물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삼배, 마라고 동양의 마라인데 마이태자가 이제 삼배 옷을 입고 다녀서 신라 마지막에 마이태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나 삼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시아에서 들어왔다라고도 하고요. 사실은 잡초 중에는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식물을 여러분이 갑자기 따와서 논에다 이렇게 뿌린다고 해봅시다. 또는 밭에다 뿌린다고. 그럼 그 식물이 한 10년 후에 거기 있는 옥수수하고 쌀을 벼를 다 없애고 자기가 거기를 지배할까요? 대부분의 식물은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잘 관리를 했고 그렇게 막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벼나 옥수수를 이기고 살아남을 확률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잡초는 앞에 민들레도 인간이 노란 꽃을 좋아하고 이게 약재로 쓰인다고 해서 심었다고 그랬죠. 많은 잡초들은 사실은 옛날에 인간이 귀한 식물로 데려다가 키운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니까 잡초가 됐. 그래서 갑자기 산속에 있는 게 인간 근처로 와서 씨를 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데려다가 자기 집 주변에 막 씨를 뿌리고 그걸 하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지만 이미 씨가 많이 뿌려져 있어서 인간이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여기 그러니까 잡초 입장에선 여기는 내 땅인데 누가 들어왔어 라고 해서 옥수수하고 벼하고 밀하고 싸우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저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육군은 있지만 해군 창립을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데 당시는 돛담배 아닙니까? 다 이렇게 돛담배를 해서 하는데 이 돛담배는 당연히 돛을 올리고 내리고 모든 것을 로프를 갖고 합니다. 근데 이 로프가 그냥 로프가 아니라 아주 튼튼한 거야겠죠. 돛을 올리다가 이 로프가 툭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 로프의 주 원료가 바로 삼배, 마 이런 거였는데 당시는 유럽에서 고품질의 삼배, 마를 재배해서 로프를 만들었는데 군사적인 거니까 이건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된다고 해서 워싱턴부터 어저기를 데려다가 이제 삼배, 마 같은 이런 그 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로프 끈, 이렇게 터보이가 말을 달리더라도 이 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로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물로서 어저기를 가져다가 막 재배를 한 거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어저기가 그렇게 대우를 받다가 갑자기 돛담배가 사라지고 증기선이 나오니까 돛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냥 그 배가 쑥 가고요. 로프도 철사나 쇠사슬이 나오니까 이제 로프보다는 이게 더 튼튼하다 그래갖고 철사나 쇠사슬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어저기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여태까지 어저기를 하던 밭에다가 이제 콩이나 옥수수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어저기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지금 남의 땅에 왜 콩이나 옥수수가 들어와? 그리고 어저기가 생존력이 뛰어나고 이미 인간 주변의 땅에 어저기 씨앗이 너무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서 얘네들을 다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기가 지금은 잡초가 된 슬픈 사연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플로리다 베가위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말이나 이런 가축을 키우면 얘네들을 먹일 풀이 필요하죠. 건초 같은 것이. 그런데 이런 풀들은 대개 아주 더운 밀림이나 정글에서 자라지 않고 좀 선선한 지방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북쪽은 이런 건초가 많이 나는데 미국 남쪽은 습지에다가 막 정글이고 숲이 우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말이나 이런 가축을 키우려고 해도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플로리다 베가위드라고 습한 곳에서 아주 잘 자라는 풀이 있는데 또 이 풀이 좀 달콤해서 말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말, 돼지 이런 그 가축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미국 남부에서 플로리다 우리는 건초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풀을 갖다가 말들이 먹는 풀을 다른 건 모르겠지만 플로리다 베가위드를 키우니까 이걸로 가축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플로리다 베가위드라는 풀이 널리 보급되고 기적의 사료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간에 말이 필요 없고 자동차가 나오면서 다 이게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플로리다 베가위드가 잘 사는 곳에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작물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땅콩이랍니다. 사실 땅콩은 아프리카에서 들여왔는데 흑인들만 먹고 백인들은 전혀 땅콩이라는 것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2차 남북 전쟁 때 이제 북군이 남부로 막 쳐들어갔는데 흑인들이 뭘 먹고 있어서 보니까 이게 고소하고 맛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땅콩이라는 게 이게 갖고 다니기가 좋잖아요. 딴 거는 빵 같은 건 썩는데 땅콩은 이렇게 땅콩 알맹이의 그 껍질에 들어 있으면 그걸 갖고 왔다가 심심할 때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군용식품으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남부를 침입한 북군의 이제 백인들이 이 땅콩을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도 땅콩을 먹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부는 이거 땅콩을 이제 많이 재배해서 그 이제 북쪽에 팔아야 돈을 벌겠다. 그래서 땅콩을 막 재배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말이 없어져서 필요가 없어진 플로리다 베가위드가 땅콩이 자라는 땅에서 아주 잘 자라는 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콩의 천적이 돼서 지금 플로리다 베가위드를 또 죽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요 GMO라는 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GMO가 이런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GMO가 뭐 이렇게 곡물이 많이 달리는 거다라고 했는데 GMO의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이 망초라는 잡초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GMO를 먼저 말씀드리면 농약을 이제 제초제를 쳐서 잡초를 없애야 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잡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옥수수를 키우고 감자를 키우고 뭐 도마도를 키우고 호박을 키우는데 세상에 어떻게 잡초만 죽이고 이런 우리가 원하는 도마도, 곡물, 무슨 옥수수, 콩 이런 걸 안 죽이는 농약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이게 식물을 죽이면 다 죽이고 안 죽이면 안 죽이는 거지. 잡초만 죽이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먹고자 하는 농산물을 멀쩡하게 놔두는 이런 농약이 없어서 항상 이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그 농약계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너무너무 잘 들어서 이걸 뿌리면 식물이 금방 죽는데 당연히 옥수수 콩도 죽어요. 그런데 GMO라는 유전자 조작으로 DNA 그 배열을 좀 바꿔서 만든 옥수수 콩은 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와 콩을 GMO 옥수수 콩으로 종자를 바꿔서 씨를 뿌리고 거기에 글리포세이드를 대량으로 살포하면 GMO 옥수수, 그러니까 그냥 옥수수 콩은 죽는데 GMO 옥수수와 GMO 콩 등은 죽지 않고 이 GMO가 아닌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다른 모든 식물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기적의 제초제라고 해서 이 글리포세이드라는 제초제에 딱 맞춰서 GMO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자를 믿자면 실제로 또 그랬을 것 같은데 농사라는 것은 결국 잡초와의 싸움이다. 그 씨 뿌리고 거두는 것 이외에는 그 사이에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그 잡초들을 끊임없이 보니까 저희 김 맨다고 그러죠. 저희 뭐 조상님들은 밭에 가서 맨날 김을 맨다고 풀을 뽑아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벼를 키우고 보리를 키우고 뭐 호박을 키우는데 옆에 그것을 잡아먹는, 그것의 영양분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잡초를 뽑아주는 이런 일을 매일매일 이 땡볕 여름날에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농약이 나와서 그냥 싹 뿌리면은 아침에 뿌리면 다 잡초가 죽고 하루 종일 농부가 띵까띵까 놀아도 되는 이제 이런 약이 나오니까 다 GMO 작물을 썼고요. 망초는 그때까지는 별로 사람들이 해도 안 피고 뭐 이게 잡초인가 싶을 정도로 별로 조금밖에 안 나는 거였는데 GMO 이 글리포세이드 제초제가 나오고 잡초를 다 죽이고 났는데 정말 우연하게 망초 중에 몇 개가 이 글리포세이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잡초들 다 죽이고 나니까 망초가 갑자기 잡초가 된 거예요. 왜? 글리포세이드 제초제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초는 원래 별 잡초도 아니었는데 인간의 어떤 농약 살포에 의해서 지금은 심각한 GMO 그 작물을 무력화시키는, 제초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잡초로 위상이 올라갔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특별히 이게 교훈이 있다기보다는 농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농경에서 잡초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잡초와의 전쟁이 사실은 그냥 농약 뿌리거나 뽑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잡초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이것을 하려는 농부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왜 이 잡초가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미움받는 식물들 한번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